토론토 블루제이스가 2026 시즌에도 포스트 시즌 경쟁을 이어갈 수 있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많은 팬들은 자연스럽게 현재 활약 중인 선수들이나 코칭 스태프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의 팀을 만든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2024년 트레이드 데드라인이었는데요. 당시 블루제이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시즌을 보내고 있었고 사실상 우승 경쟁에서 멀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구단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했고 여러 주축 선수들을 내보내며 유망주와 젊은 자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토론토가 결국 리빌딩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시기의 결정들은 단순한 선수 정리가 아니라 현재의 경쟁력을 만드는 중요한 투자였던 겁니다. 올해 블루제이스 로스터를 보면 2024년 데드라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외야수 피냥고와 헤수 산체스, 포수 브랜든 발렌수엘라, 그리고 최근 메이저리그에 콜업된 내야 유망주 찰스 메가두까지 모두가 그 시기에 이루어진 트레이드와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한 투수 유망주 잭 블로스 역시 마찬가지고요. 2024년 데드라인을 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트레이드는 역시 기쿠치 유세이 딜입니다. 토론토는 당시 기쿠치를 휴스턴 애스트로스로 보내는 대신 제이크 블로스와 조이 로포피도 그리고 윌 와그너를 받아왔습니다. 당시에도 토론토가 꽤 괜찮은 대가를 받아왔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트레이드는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망주 몇 명을 확보한 수준이 아니라 이후 추가 트레이드와 선수 육성까지 연결되면서 현재 블루제이스 전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로퍼피도는 토론토에서 2시즌 일부를 뛰고 이후 다시 휴스턴으로 트레이드 됐는데요. 그 대가로 블루제이스는 헤수 산체스를 데려왔던 겁니다. 산체스는 최근 토론토 타선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벌티모어 원정을 앞둔 시점 기준으로 최근 18경기에서 타율 3할 9푼 6리, OPS 1.080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안타만 많이 치는 것이 아니라 출루와 장타가 모두 동반되고 있고 상대 투수들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토론토 공격력이 살아난 데에는 산체스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요. 반면 윌 와그너는 토론토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요. 하지만 로스 애킨스 단장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지난해 데드라인에서 와그너를 트레이드하며 브랜든 발렌수엘라를 영입했던 겁니다. 발렌수엘라는 시즌 초반 알레한드로 커크가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큰 힘이 됐는데요. 단순히 빈자리를 메우는데 그치지 않고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포수진의 안정감을 더해준 겁니다. 덕분에 토론토는 주전 포수의 공백에도 큰 흔들림 없이 시즌을 운영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고 기쿠치 트레이드로 데려온 선수들 가운데 아직 메이저리그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자원도 있는데요. 바로 우한 투수 유망주 제이크 블로스입니다. 토미전 수술을 받고 재활 과정을 거쳤지만 최근 복귀했고 MLB 파이프라인 기준 토론토 유망주 순위 8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직 빅리그에서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증명한 것은 아니지만 선발 자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기쿠치를 내주고 얻은 자산들이 현재와 미래 모두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 하나 성공 사례로 꼽히는 거래는 네이트 피어슨 트레이드인데요. 피어슨은 한때 토론토 최고의 투수 유망주로 불렸습니다. 2017년 1라운드 지명 선수였고 엄청난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로 기대를 모았었고요. 하지만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결국 블루제이스는 시카고 컵스로 그를 보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대가로 영입한 선수가 바로 피냥고였고요. 현재 토론토 팬들이 가장 반가워하는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냥고는 산체스 다음으로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목요일까지 27경기에 출전해 타율 2할 9푼 1리, OPS 0.751을 기록 중입니다. 아직 표본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공격에서 꾸준히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고 젊은 선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더 흥미로운 부분은 피어슨의 이후 행보입니다. 이에 반해 피어슨은 컵스로 이적한 뒤에도 좀처럼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요. 결국 1년도 투여되지 않아 지명 할당 처리됐고 현재는 휴스턴 불펜에서 뛰고 있습니다. 물론 투수와 타자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토론토가 피냥고를 데려온 선택이 훨씬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메이저리그에 올라온 찰스 메가도 역시 2024년 데드라인에 단행된 트레이드에서 비롯된 자원인데요. 트리플 A 버팔로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메가도는 부상으로 위탈한 레닌 소사를 대신해 빅리그에 코롭됐고 강점으로 꼽히는 저한 투수 상대 능력을 데뷔전 홈런으로 곧바로 증명해냈습니다. 벌티모어 선발 트레버 로저스를 상대로 투런 홈런을 터뜨리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입니다. 물론 아직 메가도를 두고 스타 플레이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일종의 복권에 가까운 자원이지만 하지만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니까요. 재미난 건 토론토가 그를 얻기 위해 내준 선수는 아이제아 카이너 팔레파였는데 다음 시즌 아이제아 카이너 팔레파는 웨이버 과정을 통해 다시 토론토로 돌아왔었죠. 결국 블루제이스 입장에서는 사실상 큰 손해 없이 유망주를 확보했던 셈이 된 겁니다. 물론 모든 거래가 성공한 것은 아닌데요. 데니 젠슨을 보스턴 레드삭스로 보내고 받아온 커터 코피, 에디슨 파울리노, 힐베르토 바티스타는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했고 또한 지미 가르시아를 시애틀 메리너스로 보내고 받아온 조나단 클라세 역시 아직은 만족스러운 발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유망주 트레이드라는 것은 원래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10명의 유망주를 데려오면 그중 몇 명만 전력으로 자리 잡아도 성공적인 결과라고 평가받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블루제이스는 일부 실패 사례가 있었음에도 전체적으로 매우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유망주 숫자를 늘린 것이 아니라 실제 메이저리그 전력으로 연결되고 있으니까요. 산체스는 주전급 활약을 하고 있고 피냥고 역시 팀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중이고요. 발렌수엘라와 메가도 역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블로스를 비롯한 유망주들까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토론토 입장에서 더욱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4년 당시에는 잃어버린 시즌처럼 보였던 시간이 지금은 오히려 조직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2025년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도 이어졌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선수가 바로 루이 발랜드입니다. 토론토는 미네소타 트윈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발랜드를 영입했는데요. 미네소타로 보낸 선수는 외야수 앨런 로든과 저한투수 캔드리 로하스였고요. 당시에도 적지 않은 관심을 받은 트레이드였지만 현재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블루제이스가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루이 발랜드는 토론토 합류 이후 불펜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강력한 구위를 갖춘 데다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 야구에서는 구속이 빠른 투수는 많지만 그렇게 빠른 공을 던지면서도 자주 등판할 수 있는 투수는 많지 않으니까요. 루이 발랜드는 바로 그런 유형인데요. 지난해 8월 1일 이후 발랜드는 30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2.35를 기록했고 삼진은 무려 41개를 잡아냈습니다. 압도적인 구위와 안정적인 결과를 동시에 보여준 것입니다. 올해 전체 성적을 봐도 리그 최고 수준이고요. 현재 루이 발랜드는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마무리 투수 메이슨 밀러와 함께 메이저리그 구원투수 팬그라프 기준 승리 기여도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팬그라프 승리 기여도 1.5는 불펜 투수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즉 토론토는 단순한 불펜 보강이 아니라 리그 최상위급 구원투수를 확보한 셈이라는 겁니다. 반면 트레이드 상대였던 앨런 로드는 시즌을 트리플 A에서 시작했고 4월 말 이후 오른쪽 어깨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상 전까지는 19경기에서 타율 2할 7푼 5리와 OPS 0.899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건강 문제가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캔드리 로하스는 미네소타 유망주 순위 12위에 올라있는 선수로 올해 메이저리그 데뷔에도 성공했고 14와 3분의 1이닝 동안 단 2실점만 허용하며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현재는 왼쪽 팔꿈치 부상으로 부상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든과 로하스가 향후 좋은 선수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루이 발랜드가 토론토 불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블루제이스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패트릭 코빈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시즌 전 많은 전문가 팬들은 코빈 영입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코빈은 규정 이닝을 채운 선발 투수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 자책점인 5.71을 기록했던 투수이니까요. 같은 기간 가장 많은 홈런을 허용한 투수도 코빈이었고요.
무려 122개의 홈런을 맞았습니다. 텍사스에서 뛰었던 지난해에는 평균 자책점 4.22로 조금 나아졌지만 이미 36살의 전성기가 한참 지난 선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토론토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임시 방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언제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듯 코비는 모두의 예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현재 코비는 10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3.65를 기록하며 훌륭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에이스 수준은 아니지만 팀이 기대했던 것 이상을 해주고 있는데, 특히 선발진의 크고 작은 부상자가 속출한 상황에서 코비는 로테이션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있습니다. 매 경기 팀이 승리할 기회를 만들어줬고 불펜 부담도 줄여주었고요. 지난해의 에릭 라우어와 비슷한 존재라고 할까요? 결국 지금의 블루제이스를 보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선수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좋은 트레이드는 물론이고 낮은 기대를 받던 선수들의 반등까지 모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 데드라인에서 미래 자산을 확보했고 2025년에는 루이 발랜드 같은 핵심 전력을 영입했고요. 여기에 산체스와 피냥고 같은 젊은 타자들이 성장하고 있고 발렌수엘라와 메가두, 블로스 같은 자원들도 계속 기회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패트릭 코빈의 활약까지 더해지면서 블루제이스는 다시 한번 포스트 시즌 경쟁을 이어갈 수 있는 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실패한 시즌의 수습 과정으로 보였던 선택들이 이제는 팀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떠받치는 자산이 된 겁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연이은 부상 때문에 토론토의 시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팀은 무너지지 않았고 예상 밖의 활약을 보여준 선수들이 하나둘 등장하면서 오히려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 악재를 견뎌내고도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 이것이 지금 블루제이스를 가장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이자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